라이벌이라는 게 사실 되게 라이벌은 어떤 뭐의 라이벌? 공부? 얘들 우리 저기 할 거야? 이거 만세전. 만세전이요? 어떡하죠? 만세 어디?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만세. 근데 잘했어. 만세전 그거 맞아. 만세 그거야. 어떻게 알았어? 우리 선생님이 지금 고민인데 이게 소설이 되게 길잖아요. 소설이 긴데 일부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필요는 있는데 사실 이 만세전 진짜 중요하고 어렵거든요. 웃긴 게 보통 이게 고1 때 배울 때는 주로 이제 배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차 장면이 좀 어려워요. 그걸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배우고 2학년 때부터 마지막 장면을 배우는데 우리는 지금 뒷부분까지 나오죠. 뒷부분까지.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나오는데 이제 출제 포인트 거기 보시면 여로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출제 포인트가 이건데 글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잘 안 나오고요. 근데 얘는 수능에서도 다룰 만큼 진짜 어렵고 좋은 작품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가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소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시고 항상 공부할 때는 그렇게 가는 거다. 소설이 뭐냐? 얘도 형상화한 거야. 주제를 형상화한 건데 뭘 가지고 형상화했니? 이야기를 가지고 형상화한 건데 그 이야기가 결국은 뭐냐? 작가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이야기를 가지고 형상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는가 해서 제목을 볼 거고 누구 찾아요? 대답해야지. 서술자를 찾을 거죠? 그럼 당연히 시점이 문제예요. 해결을 하셔야 돼요. 이 시점 뭐예요? 1인칭 1인칭? 1인칭 주인공이야. 잘 썼네. 읽은 건 아니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이 서술자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제가 형상화되는데 그 이야기라는 것의 구성 요소가 인물이고요. 사건이고요. 배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공부를 하실 때도 인물을 찾아가면서 인물의 정보를 찾아가면서 보라고 했고 정보를 찾으면서 뭐냐면 왜 이런 인물? 뭘 말하고 싶어서? 알겠니? 그 다음에 갈등. 어떤 관계 파악. 아니 뭘 말하고 싶어서? 왜 이런 일을? 알겠니? 배경. 뭘 말하고 싶어서? 왜 이런 시간과 공간의 배경을? 이거.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예술이기 때문에 어떤 서술상 특징을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내용을 파악했는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구절풀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내용 파악 문제, 내용 파악 문제. 내용 파악은 기본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 줄거리를 파악할 때 장면 단위로 끊어읽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기억나죠? 장면 단위로 끊어읽으라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건데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보통 소설이 기니까 중략 부분이 나와요. 중략. 그럼 보통 그 중략을 기준으로 앞뒤로 구분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더 세세한 장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공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너희들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부연 설명을 좀 간단하게만 하고 그리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또 너무 부연 설명을 다 해주게 되면은 이 소설 자체를 파악하는 거를 또 안 하게 돼요. 갑니다. 주제를 먼저 볼게요. 주제. 이 작가는 어떤 말을 하고 싶었던 거냐면 제가 시하고는 달리 소설의 주제를 먼저 보여드려요. 왜냐면은 그 부분만 보고서 소설의 주제를 찾기는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제는 알려드립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식민지 조선이에요. 그죠? 식민지 조선이라는 특수한 공간적 배경이 공간, 시간 배경이죠. 시간, 공간 배경 다 되는 거죠? 일제 강점이에요. 그때 현실을 누구의 눈을 통해서? 지식인의 눈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지식인을 통해서 비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드러나는 게 뭐가 형상화되어 있을 거냐면 식민지 조선의 암울한 현실이 형상화되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지식인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형상화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그 인식이? 특징은 뭐냐면 도쿄에서 출발해서 다시 도쿄로 돌아오는 원점 회귀 별표예요. 여로용 구조야. 그러면 왜 굳이 여로용 구조를 선택했냐? 서술상 특징으로. 그도 그럴 것이 자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주인공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주인공의 서술을 통해서 조선의 모습을 드러내고요. 또 주인공을 통해서 당시 지식인의 한계를 드러내야 되니까 결국 주인공은 뭐여야 되냐면 지식인이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근데 지식인의 한계를 드러내려면 지식인이긴 지식인이지만 나라를 엄청 사랑한다든가 막 애국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면은 어렵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을 설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무감각했었고 관심이 없었고 그치?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야. 금수저고 얘는 지금 어디 유학가 있어요? 동경에 유학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해요. 동경에서 출발하거든요. 여론 구조를 선택한 이유는 어쩔 수가 없었어. 왜냐면 동경에 있을 때는 이거야 별표. 조선의 현실을 무감각한 거야. 관심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야. 나는 금수저거든. 그래서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지식인이 동경에 있을 때는 그러다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조선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만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만나는 거야. 그치? 그러고서 다시 그냥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는 게 바로 한계겠죠. 그죠? 여기서 뭔가를 고쳐보려고 하고 극복해보려고 하고 돌아가서라도 뭘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외면해버리고 도망가거든요. 이게 한계예요. 요게 딱 표현하기가 좋죠. 자, 만약에 내가 지식인인데 서울에서 나고 자랐어. 그러면 어때? 무감각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니야. 무관심하기가 어렵잖아. 보내버린 거 너다. 알겠어요? 그러다가 지식인의 각성 과정이 여기서 들어오는 거야. 어디서? 식민지 조선에 들어왔어요. 여기서 쭉 각성 과정이 들어가는 거야. 쭉 각성을 해. 다른 말로 현실 인식 과정이 나올 수 있죠. 현실을 인식하는 과정이 들어오는 거야. 얘가 동경에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조선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을 설정해놔요. 이제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대안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이게 고1 때 지문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고1 때 문제집 같은 데서 나온 뭐냐. 배안에서 뭐 내가 배안에 놀랍게도 뭐냐면 목욕탕에서 목욕탕. 근데 얘는 일본어를 할 줄 알잖아. 그치? 근데 일행은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막 인신매매하는 얘기를 해. 조선 애들은 멍청해가지고 순진한 농촌에 가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 너도 나도 따라오고 그걸로 돈을 되게 많이 벌고 있다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조롱 섞인 말. 열받는 거야. 깊은 빡침을 느껴. 조선인으로서. 그러다가 부산에 도착해서 김천, 서울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차를 타거든요. 기차에. 이게 수능 특강이 나와. 수능 특강. 어렵거든. 지문. 수능 특강에 나온 지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여기까지밖에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요쪽에서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나온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근대적인 조선의 모습에 분노하고 조선의 현실에 놀라고 변하지 않는 조선의 현실에 절망하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기도 조금 나오긴 나오는데 스스로 굴복하는, 스스로 굴종의 방법을 선택하는, 굴종하고 비겁하고 졸렬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조선의 그 국민들, 조선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괜히 똑똑한 척 했다고 하는 골치 아파요. 바보처럼 지내는 게 낫죠. 막 이런 표현이 나와. 멸시를 당해도 좋고 그렇지만 매만 안 맞으면 됐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럼 왜 보여주냐는 거야. 천대받는. 그럼 천대받는 조선인의 모습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형상화하는 거야. 목표가 뭐였어? 주제가. 식민지 조선의 아무런 현실을 보여주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서 뭐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마지막 부분에 우리 나오는 부분인데 뭐라고 말하니?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해. 무덤. 어디를? 자신의 조국을. 구더기가 꿀른 무덤에. 진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버립니다. 다시 일본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인식의 한계. 지식인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주고 돌아가 버렸어.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나온 부분만 이제 같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제목은 묘지예요. 묘지. 너무 적나라하잖아. 자극적이고. 그래서 이거는 1900 3월 1일. 뭐죠? 함일운동. 3.1운동 만세 전일 직접. 알겠죠?
나는 자 동그라미 붙여야 될 인물 나 일본 유학 중. 자 일본에 유학 갈 수 있는 애니까 금수저 나 아내가 위독하다는 정보를 받아야 자 아내가 위독 안 돌아올 수 없는 그죠? 돌아오게 만든 설정이죠. 하지만 별로 충격을 받지 않고 늑장을 부리며 귀가 이거 읽어보면 아시는데 놀다 그러면서 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쇼윈도구나. 사랑은 아내가 아닌 거야. 애정이 없는 거야. 귀향 도중 자폐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일본 형사에 시달리고 조노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족적 울분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김천에서 형님을 만나고 자 김천에서부터 서울행 기차를 탄 내용이 여기 있는 겁니다. 알겠죠? 당신은 무엇을 하시오? 나는 대답 대신 딴소리를 했대. 아, 이 사람이 딴소리를 한 거네. 네, 갓장사를 하는 장돌뱅입니다. 다양한 장사꾼이 있는데 왜 갓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갓은 뭐죠? 전근대적 유물이죠. 이게 개화 이전에 개화랑 상관없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근대적 유물이야. 변화되지 않는. 장돌뱅이야. 그는 자비,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야. 왜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으로 설정했을까? 식민지 조선의 비참한 현실을 드러내려면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시의 주제잖아. 목표잖아. 내 목표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당하고 초롱초롱하고 의기양양한 사람이 등장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비굴한 사람이라는 거야. 웃지도 않으면서 자기 입으로 장돌뱅이라고 한다. 가시오? 그래 요새도 가시오 잘 팔리나요? 난 궁금한 거야. 그저 그렇죠. 에이, 촌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갓을 쓰니까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도 갓을 쓰니까요. 여기서 이거는 이런 거 많이 나와 선주로. 전통 문화를 고수한다. 오케이? 고집스럽게 쓰는 거야? 그런 맥락이 아니야. 그런 맥락이 아니야. 이거는 긍정적 맥락이네. 그치? 플러스의 맥락인데 그런 맥락이 아니야. 뭐야? 미개한. 아직 근대화되지 않은 그런 의미야. 근대화되지 않은. 그런 맥락이 맞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는 좀 의외로 생각했다. 그 사람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나는 다시 물었다. 그러나 당신은 왜 머리를 안 깎아요? 그 당시에 단발령이 있었으니까 세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귀찮고 돈도 더 들지 않소? 이랬어. 웬걸요? 촌에서는 머리를 깎으려면 더 패롭고 실상 돈도 더 들죠. 게다가 머리를 깎으려면 형장내들 모양으로 내지어도 할 줄 알고 시체 한 무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요? 아, 형장내들이 뭐니? 당신들, 너같이 뭐 이런 뜻이에요. 너처럼 뭐 이런 얘기지. 내지어라는 거는 내지, 일본어라는 얘기예요. 식민지의 본국을 말하는 겁니다. 내지, 일본말도 할 줄 알고 시체 학문은 그 시대의 학문, 그 시대에 유행하는 학문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좀 세련된, 개화된 이런 인물이어야죠. 이런 의미죠. 그죠? 머리만 깎고 내지 사람을 만나도 말 대접하나 똑똑히 못하면 관청에 가서든지 순사를 만나서든지 더 성가신 때가 많지요. 자, 바로 칠게요. 이렇게 망건을 쓰고 있으면 자, 망건, 전근대적 유물, 개화되지 않은 상태의 요보라고 해서 너무 치욕적인 표현이야 얘들아. 요보가 뭐래? 조센진 같은 거죠. 조센진 같은 거. 그치? 요보 그러면서 벌레 취급하고 조센진 굉장히 그 멸시하는 그런 인출을 보면서 상대가 안 되니까 그냥 놔두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놔두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생각해? 좀 잘못한 게 있어도 웬만한 건 용서를 해주니까 그것만 해도 깎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자, 가로 닫아보세요. 이유가 뭐지? 왜 망건을 쓰는 거지? 갓을 쓰는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이렇게 망건을 쓰고 있으면 모든 걸 요구라고 해서 조금 봐주고 웬만한 건 용서를 해주니까 낫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멸시를 당해도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을 고수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굴욕적이고 불종적인 이유인 거죠. 그죠? 굉장히 굴욕적인 이유로 망건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 봐주길 바라는 거니? 병신으로 봐주길 바라. 근데 모자란 애로 봐줬으면 좋겠어. 안 건드리고. 알겠니? 하며 껄껄 웃어버린다. 거기 표시해볼까요? 자, 이건 출제요소예요. 인물의 행동에 담긴 심리 태도. 그죠? 왜 웃는 건지 이거 물어봐요. 왜 웃어요, 이 사람? 자기가 생각해도, 그치? 자기가 생각해도 좀 겸연쩍은 거야. 좀 멋쩍은 거야. 쪽팔린 거야, 좀. 에이, 좀 쪽팔리지만.
자신이 머리 깎는 이유를 말하면서도 자기도 멋쩍은 거야. 좀 민망한 거지. 봐도 민망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그렇듯하지만 같은 조선 사람끼리라도 머리만 깎고 양복을 입고 개화장을 휘두르고 하면 대접이 다른 것 같이 그 당시 문화죠. 얘 그 당시 문화야. 그 당시 세태라고 하죠.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 세상이 돌아가는 모양새. 그때는 뭐야? 같은 조선인끼리도 양복을 입고 개화장이라는 건 지팡이 같은 거 신사를 들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 영국 신사 같은 거 있잖아.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시대물북 같은 거 보면 뭐 그 미스터 선샤인 이런 거 봐도 안 봤어요? 미스터 선샤인? 그 역작이 역작. 지금 보지 마.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나중에 대학교 가서 여러분 이제 정주행해서 보세요. 알겠죠? 그런데 거기만 봐도 그렇게 하면은 대접이 다른 것 같이 즉 신신문물을 받아들인 신신문물을 동경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접받던 시대. 역시 머리라도 깎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청대 덜 받지 않겠소. 언제까지 여기 분노가 들어있지. 열받네. 속으로 이제 분노를 하고 있겠지. 언제까지 함부로 훌 뿌리는 막 짓거리는 그지? 꿉적꿉적하고 요관할 소리만 들으려고 그런 비하하는 표현을 그렇게 굽신굽신하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있겠어 이런 얘기지. 비하하는 표현. 나는 걸자의 말이 걸자는 그 사람을 낮추어 말하는 거예요. 누구겠어요? 가짱수인데요. 일리가 있다고 동정은 하면서도 제가 동정 여기 이거 잘 봐야 돼. 인물의 심리태도 동정되는 거야. 왜? 너무 먹고 살기 힘든 시대니까 그지? 그리고 두렵지. 무섭고 일본이 무력으로 우리를 제압한 거니까 그지? 무엇라고 하나 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떠본 거야. 떠봤다는 거야. 훌 뿌리거나 요구라고 하거나 천대는 받을 때뿐이지만 자, 이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 이 사람은 뭐냐면 당대 가치관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인물이. 그런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겠지. 그러니까 훌 뿌리거나 요구라고 하거나 천대받는 거는 뭐야? 받을 때뿐이래. 알겠지? 머리를 깎고 모자를 쓰고 개화장을 짚고 다니면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조금하면 뺨따기나 얻어맞고 유치장 구경을 한 달에 한두 번 할 테니 당신네들은 내지어나 능통하시지요. 하지만 우리 같은 놈이야 맞으면 맞았지 별 수 있나요? 라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많아? 이거 결론은 이거지.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야? 차라리 천대를 받는 게 낫지. 그치? 얻어맞고 다니는 거는 더 힘들다, 불편하다 그런 얘기야. 자,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은 뭘 알 수 있냐면 이 둘의 대화를 통해서 이게 뭐야? 그 당시 사회상이잖아. 어떻게 됐지? 일본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 확대했지, 확대. 이제 괴롭혔잖아. 그걸 피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걸 자주 섞여. 가져와. 천년 밑에 어쩌겠어요. 뭐 별 수 있나요? 우리는 능통하지도 못하고. 솔직히 그래서 독재가 무서운 거 아니야. 그치? 잡아가면 잡히는 거야 그냥. 거기서 내가 아무리 무슨 뭐 정의를 말하고 법을 말하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그냥 무력 앞에서는 그냥. 그래서 진짜 우리 그래 정치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치? 그도 그럴 것이다. 네? 정치 얘기 하라고요? 빨간색 좋다. 빨간색이 좋다고요? 왜요? 전 빨간색 지지. 아, 너 빨간색 지지자야? 이유가 있어? 네? 너 투표권 없잖아. 저 진보예요. 아, 진보 뭐라고? 아니야, 혁명당 지지. 혁명당이요? 아니 뭐 혁명당. 아, 허경영? 야, 근데 니네 그래도 정치에 관심 있다. 다행이다. 누구를 지지하든지 정치적 선택은 자유야. 그래서 그건 상관없는데 적어도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언론의 부패야. 언론의 부패. 왜냐면 귀와 눈을 막을 수 있는 게 언론이잖아. 그쵸, 그래서. 그치, 그게 너무 심각해 우리나라는. 선생님 맞아, 너무 맞아. 심해. 그래서 혁명당 지지하는 것도 네 자유인데 아니. 뭐를 지지하는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부탁하는 건 깨어있으라는 거야. 판단을 하란 말이야 너희가. A쪽, B쪽, C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다 찾아보고 그러니까 주어지는 정보에만 기대지 말고 그건 꼭 해야 돼. 정보가 너무 언론이 정치화되어 있어서
선생님은 사실 원래 정치에 관심 없었거든. 어릴 때는 창피한 얘기인데 대학교 때는 난 그냥 놀러 다니는 게 재밌었고 과외 많이 하고 막 그랬어.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즐기고 다니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 이제 많은 것들을 보게 되니까 너희들도 자라날 때 이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려면 어느 당을 지지하는 건 괜찮은데 바보같이 보여지는 거에만 보고서 눈을 시야를 좁혀가지고 바보가 되지 말고 이것저것 정보를 다 모으다 보면 보이거든 자기가. 나는 이쪽이다 저쪽이다가 느껴지는데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죠? 무조건적으로 뭐를 추종하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 얘기는 사실 정치는 개인의 취향이고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뭘 지지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많고 그거는 알고 있어라 그런 얘기예요. 미친 채하고 떡 목판에 엎드러진다는 셈으로 미친 채하고 어리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쓰라순이 행사를 하거나 어떻게든 접근을 하면 이거 내가 흉내내고 싶은데 흉내를 내릴 수는 없어. 왜냐면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바보같이 보는 거야. 아부를 막 한다든가 바보처럼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호편은 호감을 사고 저편은 웃기기만 하면 목전에 닥쳐오는 핍박을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동하면서라도 얼굴에만 웃는 빛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가식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시대가. 우리 이제 한자적으로 좀 이 정도 기억해 놓을까요? 면종복배.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얼굴. 면상에다가는 어떻게 해? 겉으로는 복종하는 거야. 그리고 뒤로는, 속으로는 대신하는 거야. 배반하는 거야. 마음과 다른. 겉으로는 이렇게, 속으로는 요동하면서 얼굴에나 웃는 빛을 띠면 당장 급한 욕은 면할 것이다.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욕, 도의, 비굴.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봤을 때, 지식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조선인의 행동과 심리를 막 분석하면서 가치를 매기고 있죠. 가식적이다. 그지? 공포에 떨고 있다.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고. 가식, 미봉책 들어봤죠? 그 순간만 모면하는 그런 것들. 저게 꿰매기자, 꿰멜봉자야. 꿰매기는 막 급하게 꿰매는 거야. 그런 걸 말하는 거고 일단 모면하고 보는 거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얘 구성을 잘 보면은 일단은 관찰을 해요. 관찰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관찰한 내용을 기술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자기의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의식은 주관적으로. 여기서도 가짜수가 하는 말이나 패턴을 그대로 옮기잖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이제 여기 평가를 하는 거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쭉 판단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도여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의 터득한 것이 아니오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제 밑에서 덮개가 안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만은 그 껍질 속으로 점점 더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생활이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뭐냐면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은 이렇게 사는 게 면종복배하면서 앞으로는 가식을 떨고 비굴비굴하고 막 앞에서 아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실 친일이 된다. 일제강점 시대에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랫동안 민주적인 질서 속에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봉건적 질서, 독재지 뭐. 그치? 관료전제 이것도 뭐냐면 서열이 분명히 있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앞에서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너무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와서는 더 일제강점기에 와서는 더 껍질 속으로 막 파고들면서 완전 우리가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이런 비판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것은 끊으라고 했죠. 이렇게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거죠. 기차 안에서 가짜수하고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떤 조선인들의 현실을 일면을 보고 그 일면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린 거예요. 결론은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나를 통해 나타난 지식인의 한계가 나와 있는데 선생님들 이게 조금 안타까운데 일부러 이렇게 했겠지 뭐. 얘는 어디 살다 보내야 지금. 일본에서 살다 왔잖아. 그러니까 사실 친민이 조선의 현실을 정말 뼈아프게 가까이서 같이 느끼고 당했던 게 아니야. 얘는 심지어 금수저야.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살다가 일본에 가가지고 공부나 한답시고 책이나 펴고 있는 건데 우리 윤정수 선생님은 거기서 이제
늙은 교수의 방에나 들어갈 뿐이다 그러면서 쉽게 쓰여진 시라는 통해서 성찰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얘는 표면적으로만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굴존적인 삶을 살고 전근대적인 의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중과 현실에 대한 비판만을 하고 있어. 근데 사실은 자기는 그 상황이 됐으면 지는 어떻게 됐을지 어떻게 알아? 그치?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극복 방안은 없이 그냥 무기력하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보기만 한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다시 돌쳐 돌아오면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잠깐 기차가 멈춰있는 동안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으로 다시 돌이켜 들어오면서 보니까 착간에서는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자, 대수색은 아무 나라에서나 하지 않아요. 이거 어느 나라에서 하면 어울릴 것 같아? 대수색.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건 어울리잖아요. 뭐예요? 포갑적인 정치의 상징이죠. 산물이죠. 갑자기 막 무난스럽게 일제의 억압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수색. 세모 치시고 부정적인 거죠. 무슨 대수색이라도 하는지 일제의 억압을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죠. 일제의 억압. 승객들은 아직도 안이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어머나이가 깨어서 거체니까 일어서서. 이게 뭐냐면은 나갈 때 이거 한번 보거든요. 결박이라는 게 묶여있는 여자가 아기가 있는 거야. 아기는 막 젖달라고 오는 거야.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야. 안 봐주는 거야. 그럼 애는 계속 오니까 여자는 이렇게 결박을 지은 상태로 얼마나 비극적 상황이야. 그치? 젖이라도 먹이라고 좀 풀어줄 일이지 하는 생각을 하니 곁에 시퍼렇게 얼어서 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묵살 맞다. 자, 순사가 불쌍한 이유는 뭐야? 얘도 같이 추위에 떨고 있어. 그런데 얘는 누구야? 일본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또 미운 거지. 일본이니까 미운 거야. 이중적인 마음. 그래도 미워.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옛날에 대학교 때 데모를 하잖아요. 데모. 막 시위를 하잖아. 선생님 세대는 솔직히 정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데모를 해본 적은 없지만 선생님이 어릴 때 이제 그런 걸 막 했단 말이야. 총학생 이런 걸 막 본다? 그럼 되게 슬펐던 게 뭐냐면 어린 나이에 생각했던 게 우리 사촌 오빠가 경찰대 출신이거든. 내가 생각했어. 오빠가 제수를 하면서 나랑 같이 들어갔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데모를 하면 그걸 막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보면 내 친구들인 거야. 왜냐면 걔네가 의경을 가는 거거든. 그게 너무 슬픈 거야. 왜냐?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은 왜 지금 게임기로 조종하듯이 나가서 지금 싸우는 거는 대학생이고 그걸 막는 것도 대학생이거나 우리 국민인 거야. 너무 화가 나더라. 그래서 우리는 저런 방식으로 싸우는 세대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사회적인 모순이나 부조리들이 되게 많고 똑똑해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람답게 살려면. 게임? 오락? 재밌지? 그거 하고 나면 뭐가 남아? 뭐가 남니? 질문이야. 혁명당 지지자. 뭐가? 거짓 정보예요. 가짜뉴스 진짜 안 좋아. 알았어? 거짓 정보예요. 미디어의 폐단이야 진짜. 알겠지? 개그맨. 목재관으로 들어오면서 건너다 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청령과 혼병도 잡아. 이 사람이 이제 삼책이라도 하러 나가려고 이렇게 나가면서 본 장면들이 돌아오는데도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아까 봤던 차장실 속에 있었던 차장실 속에 들어있던 두청령과 혼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까닭없이 처량하다. 가슴속에 벅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리는 중요한 점이 너무 많아요. 이게 너무 훌륭한 소설이에요.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무시무시한 공기 세워쳐보자. 왜 무시무시한 공기가 느껴지지? 뭐 때문이지? 뭐 때문이야? 얘들아! 뭐 때문에 무시무시해 지금? 이 분위기 누가 만들었어? 일본이. 이게 일제 억압이죠. 그래, 자신있게 너희들도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 그래야지 는단 말이야. 자, 젊은 사람들의 얼굴 별표. 젊은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어?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니 앉았거나. 자, 시든 배춧잎, 원관념이 뭐겠니? 이거지? 비지규법이야. 근데 왜 시든 배춧잎이라고 했어? 주눅이 들어있고요. 그지? 멀거니 앉아만 있는 거야. 젊은 사람들이 생동감 넘치고 사회를 바꿔나가려고 하고 힘있고 도전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무기력하고
젊은 애들까지도 그렇단 말이야. 조선인의 얼굴이 그렇다면 너무 슬픈 거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더 싫어.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천한 웃음이나 해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관찰했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야. 그죠? 사람들을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의식이 나옵니다. 의식. 어떻대요? 이건 뭐 이건 불조. 비불. 아부 이런 거. 다실치 다 부정적이잖아. 그치? 이러면 의식. 어떻대? 가엾기도 하고 분이 치밀어 오르고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막 시원할 것 같고 그랬어. 여기서 진짜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되져버려라. 극단적이지? 그냥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어떻게 하래? 죽어버리래 그냥. 그치? 다 죽어버리래. 그치?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포자기 심장이거든. 자, 이거 선지에서 어떻게 잘 물어보냐면 극복 의지라고 물어보는 게 있어. 이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우리 시들 중에서 일부러 차라리 꺾으러져서 그지?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너한테 내가 불종할 바에는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이런 표현 나오잖아. 차라리 죽어서 내 의지를 보여줄 거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그게 아니야. 꼴 보기 싫어. 다 끝났어. 희망도 없어. 야 그냥 차라리 다 죽어버려. 포기야 포기. 알겠죠? 주의하시고. 자 착한 안으로 또 이제 안으로 들어왔어. 목체간으로 다시 또 착한 안으로 들어오면 나는 혼자 외쳤다. 혼자 외쳤다 얘들아. 중요해. 혼자 외칠 거야. 무덤이다. 구더기가 꼴로 무덤인데 이거를 소리내는 사람 너무 이상하겠지? 일제하의 조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단어죠. 무덤이에요. 구더기가 꼴로 무덤이야. 무슨 뜻이야? 의식이 깨어있지 않는 거지. 의식이 그냥 무덤이야. 의식이 죽어버려. 죽은 거나 말아먹는. 희망도 없고, 그치? 변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무덤이다. 이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죠. 식민지 조선의 현실. 상징한 거예요. 알겠죠?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별표 바로 칠게요.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보인다. 잘 봐. 지금 똑같은 대상을 보는 거야. 난로를 보는 거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이랑 지금 기차 여행을 떠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OECD에서 3위 경제 대국이 됐어 지금. 되게 좋아. 그런 상태고 우리는 지금 스위스로 기차 여행을 갔어. 스위스로 기차 여행을 갔어. 거기 예를 들면 뭐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예를 드는 거야. 자기 얘기인 줄 알았나 봐. 그래서 스위스로 기차 여행 가서 스위스 기차역에 있는 난로를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보일까? 뱀의 혀같이.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다본다. 이렇게 보일까? 아니겠지. 일단 안 보일 거고 여자친구밖에 안 보이겠지? 아무것도 안 보일 거고 보인다고 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일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얘를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여기에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뱀같이 혀를 낼름낼름 거리는 게 뭘까? 뱀 같은 혀가 뱀의 혀 같은 그 불길이 낼름낼름 날름날름 내다보이는 거는 뭐 어떤 느낌을 주냐면 일제의 침략 야욕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그런 느낌. 당연히 잘 봐. 그 대기실 안에 무기력한 시든 배춧잎 같은 무기력하고 비굴하고 그런 그 조선인들이 막 있고 구석구석에서 일제의 강압, 일제의 폭압이 막 전해지는 현장들이 있고 거기에 앉아서 내가 우연히 그 난로의 불빛을 봤는데 그 불빛이 막 그 난로 틈 사이로 막 올라오는 게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는 일본의 모습 같았던 거죠. 이해되세요? 내가 스위스 여행 가서 뭐 이렇게 안 보여? 너무 아름답게 보이겠죠? 찻간 안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석탄재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너무 어울리지 않니? 공기청정기 돌아오고 있으면 안 어울리잖아 지금.
왜? 우리 현실은 어떠니까? 암담하고 암울하잖아. 어울리지. 우리가 그런 걸 잘 어울린다, 좋음, 잘 조화를 이루고 잘 대응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지금 되게 잘 어울리죠. 뭐 식민지 구성의 현실. 그냥 참혹성하고 너무 잘 어울리지. 그치? 우중충한 남뽀풀 마찬가지지. 우중충한 남뽀풀도 봤는데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을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지그시 내리누르는 것 같다. 이 소설은 진짜 예술이야. 얘들아 이것도 이제 내가 봤어. 남포불이 보이는 거야.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 봐. 시들어있고 시든 배춧잎 같고 무기력하고 불쌍하고 정말 진짜 찌부러져 있는 정말 주눅 들어있는 그 모습들 그걸 지켜주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내 눈에는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 같다는 거야. 이거 뭐해? 뭐겠어? 일제의 어감. 그 기운이 막 느껴지는 거야. 이해되세요? 나는 한번 돌려다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 살면서 죽어도 공동묘지에 갈까봐 얘가 말라하는 갸륵함을 이게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중간에 기차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는 공동묘지 문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 국민들한테 하나하나 이 묘를 주는 게 아깝겠지. 아까운 것도 있고 또 이게 또 근대적인 문화였긴 했고 서양 같은 데는 다 공동묘지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려고 막 하던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큰일 나는 줄 알고 지방에 이제 어르신들이나 이런 막 그 전통과 가문을 막 중시하는 분들은 난리가 난 거야. 막 그걸 비꼬는 거야. 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묘지인데 삶 자체가 묘지인데 공동묘지 속에 살면서 죽어서도 공동묘지 갈까봐 난리치는 꼬라지 하고는 이런 거죠. 불쌍한 백성들이다 하고 코드숨을 쳤다.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비판적 시각. 자, 이렇게 해서 다 됐어요. 안 어렵죠? 재밌죠? 네. 완전 재밌어요. 가득한 백성들이다. 집에 일찍 가고 싶어가지고. 자, 일단 숙제를 내드릴게요. 숙제가 그치 우리 또 기현이가 사진 찍어서 올려주세요. 어디까지 나갔죠? 지난번에 표시한 게? 만보할 때. 어디요? 이제 미장까지 했어?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도 풀어야 되는데 자, 일단 1번은 뭐냐면 일단 오전에 어휘 있죠. 어휘 오전식 어휘 다 하시고 어휘 다시 다 외우시고 모의고사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모의고사 몇 회까지 했죠? 2회. 많이 했네요. 2회 많이 하자. 마지막 주인데 네? 마지막이라뇨? 방학 이제 마지막 주지. 이제 개학이야. 개학하면 이제 교과서 나가야지. 그 다음에 이건 조금씩 계속 나갈 거예요. 시험 기간 빼고는. 그럼 배를 매며부터 배를 매며. 아니네. 배를 매 했네. 배를 매며 현대시. 배를 배를 매며 한 거지. 매며부터. 벌써 했는데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는 건데? 네? 모란이 피기까지는부터 하는 건데? 네 맞아요. 맞아? 네. 모란이 피기까지는부터. 네. 여기다 표시를 사진 찍어. 써줄래? 써주는 게 낫어. 여기 쓰는 게 나?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고 그러니까 16, 17이겠지? 그 복숭아 나무 이렇게 하필이면 제목이 길어. 그 다음에 전라도 젓갈 푸른 곰팡이 거기까지 16, 17. 엄청 많다고? 아니 엄청 좁아요. 엄청 좁지? 근데 다가 아니야. 고전도 해야지. 오전은 이생비전까지 했나요? 네. 이게 뭐지? 다음 주는 시조를 좀 많이 할게요. 시조. 오. 여기. 이랑 뭐가? 비밀체. 1, 2, 3 하면 되겠지. 너무 많은가? 아니 근데 그래봤자 1, 2, 3 5개 괜찮다. 1, 2, 3. 네.
이거 표시는 틀림이었잖아. 이게 보였어요? 이게 보였다고? 네. 페이지로? 네. 다 할 수 있죠? 여기서 집에서 내는 친구들 선생님 올려줄게요. 그리고 제발 미리미리 숙제 좀 하시고 저는 깜짝깜짝 놀래키지 마시고요. 그죠? 제가 목요일날 검사를 하니까 수요일까지는 해놓은 부분까지는 올려주세요. 알았죠? 수고 많았어요. 자, 다 했어 성우?